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주민들은 지역 차별을 없애고 균형 발전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익산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는 공약 대응 보고회를 갖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지역 공약을 반영시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의 대선 공약은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등 6개로 이재명 정부에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공항 백지화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시민단체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국토부를 상대로 한 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항 항로가 철새 이동로와 겹쳐 충돌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환경평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지역 시민들은 지방 소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의 지방 소외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으로서 익산에 너무나 낙후되었으니까 익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역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많이 발전하면 좋겠고 차별 없이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결혼을 강요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경제 회복은 지역민들을 포함해 주민 모두 절실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발히 돌아갔으면 쓰겠어요. 그거예요. 소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함께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돼야 할 때입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면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1,728만 7,513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49.42%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대통령 당선을 의결함에 따라 오늘 오전 6시 21분을 기해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투표자 10명 중 8명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대선에서 익산은 전체 투표자 19만 1,022명 가운데 82.22%인 15만 6,006명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또 군산은 전체 투표자 17만 8,956명 가운데 81.69%인 14만 5,384명이 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에서 102만 3,272표를 얻어 득표율 82.6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이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86.37%를 얻은 순창군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내란 종식을 외쳤던 이번 대선에서 목표로 했던 93% 득표율 달성에 실패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21대 대선을 맞아 선대위를 출정하면서 이 같은 목표를 내세웠지만 내란 정국으로 진행된 조기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10.9%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5.48%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민주당은 82.22%의 득표율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조국혁신당까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전국으로 조기에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정보 통계 시스템을 보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북에서 10.9%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지난 대선보다는 낮지만 국민의힘은 득표율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이 11.29%, 군산이 12.13%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국민의힘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주군으로 16.68%입니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한 야당으로서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권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호남에서 두 자릿수로 지지해준 전북도민께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 주얼리 산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억 원이 투입돼 제조기술력 강화와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앞으로 패션산업시험연구원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 주얼리 기업이 공동으로 현장 실습과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익산시 대응이 분주해졌습니다. 익산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약 대응 보고회를 갖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공약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익산의 대선 공약은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등 6개로 새 정부에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익산 지역 공약은 6개,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을 비롯해 왕궁 자연환경보건 프로젝트 지원, 익산역 광역 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지원, 세계유산 백제왕궁 역사 문화벨트 조성, 부여 익산 고속도로 조기 착공,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익산시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안 반영 현황을 분석한 후 미온적인 사업은 타당성과 논리를 보강해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대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들도 동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대선을 맞아 각 정당에 제안했던 현안 사업을 보면 청년 올인원 타운 조성과 K 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성 구축, 전주권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등입니다. 상당수는 수년째 답보 상태인 사업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과제 반영 여부. 국정과제에 담겨야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국비 지원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공약은 이제 공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부 과제에 반영이 돼야 진짜 이제 우리 익산시에 사업이 되는 겁니다. 정부 과제에 반영될 때까지 치밀하게 여러분들이 추적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공약 실현은 익산 발전을 견인할 핵심 동력인 만큼 공조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협력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좀 똘똘 뭉쳐서 이거를 공약을 실현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뭔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시작된 이재명 정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대선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익산시 대응이 본격화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부처별 정책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재생에너지 등 산업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은 이러한 정책 흐름에 맞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시정의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새 정부를 향해 새만금과 올림픽 유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새 정부에 바란다는 글을 통해 2년 전 날벼락 같았던 새만금 예산 삭감에도 도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전북의 비전을 지켜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와 협력 의지를 강조하며 새만금과 전북 전역의 미래에너지와 방위산업, 바이오 2차 전지 산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올림픽 전주 유치가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키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대학교가 새만금의 전북에너지 융합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전주대는 지난 2일 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미래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는 전주대가 지역 에너지 분야 혁신 기술 개발과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부설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 기술과 정책 개발 등 에너지 분야 특화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의 벼 재배 면적 중 85%가 드문 모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전체 벼 재배 면적 15,680헥타르 중 85%에 해당하는 13,300헥타르에 드문 모심기를 했습니다.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드문 모심기를 하면 시바르당 생산비는 64,5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86억 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통해 도내 수출 성과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통상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가 높은 전북형 수출 바우처와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전북의 수출 대상국 8위로 지난 4월 기준 4,685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8천억 원을 들여 짓기로 한 새만금공항 백지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시민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가 늦어지고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가 이어지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전북도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안에는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천막농성 1215일째를 맞은 전북지방환경청 앞. 시민단체가 22년부터 새만금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도 오는 7월 10일 다시 변론을 시작합니다. 2년여간의 소송 끝에 지난달 15일 선고일이 잡혔지만 법원이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이 주목한 부분은 철새.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원고 측은 새만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보다 최대 610배가 높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한 그 공항 사고가 있었잖아요. 조류 충돌 있잖아요. 이게 해안가 갯벌은 특히 조류들이 모이는 데 아니에요. 새떼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공항을 세운다는 건 위험천만한 얘기죠. 우리 변호사님은 그걸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또 지난 4월 전북지방환경청은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요구가 나올 경우 사업은 수개월가량 늦어집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인 상반기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 전북도는 공항 취소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안에는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한 7월까지 완료를 하고 법정 보호정이 있거든요. 그 법정 보호정을 2주를 해야 돼요. 맹꽁이나 뭐 그런 것들 2주 하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또 새만금공항 부지와 1.35km 떨어진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세 번째로 낮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만금공항. 백지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송치했습니다. 임 전 부지사는 지난해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 소방서장을 지낸 김모 씨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굴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증거와 진술관계를 보강해 다시 사건을 전주지검에 넘겼습니다. 이중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익산과 정읍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한 차례 더 본투표를 하려던 2명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내고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려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군산 해상에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5분쯤 비안도 서쪽 해상에서 2.3톤급 쭈꾸미잡이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해경이 선내안을 수색했고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은 없었습니다. 또 10시 19분쯤에는 옥도면 남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9톤급 어선 한 척이 침수됐습니다. 어선에는 50대 선장과 외국인 선원 등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산 서수면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군산 서수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장비 9대를 동원해 20여 분 만에 초진을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 논란이 일고 있는 리박스쿨 프로그램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기준 도내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민간 위탁업체 16곳은 리박스쿨과 관련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리박스쿨 관련 추가 업체와 민간 자격증 강사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학교의 늘봄 학교 운영 시 정치 종교적 중립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아시아권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중국과 태국 등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도내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위험군은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해 방문하면 됩니다. 부안군이 주민 모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군의회와 협의해 다음 달 추가 경정 예산안에 민생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현충일을 맞아 폭주족 대응에 나섭니다. 전북경찰청은 5일부터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운전, 불법 개조, 무등록 등 이륜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캠코더와 방범용 CCTV 등을 동원해 사후 추적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이 전주시립합창단과 군산 독도를 노래하다 합동공연을 펼칩니다. 군산시립합창단과 전주시립합창단 200여 명은 오는 12일 군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합동 연주를 합니다. 이번 공연은 군산 시민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쓴 시에 김산곤 작가가 곡을 붙여 창작음악으로 진행됩니다. 관람을 원하는 초등학생 이상 시민들은 오는 9일까지 티켓 링크로 예매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가 문화예술 치유와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인지 선별 검사를 받고 정상군으로 판정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20차례에 걸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인지 선별 검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로 판정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화목 요일에 12차례에 걸쳐 인지강화 교실을 운영합니다.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원율 익산시장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온 진술과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려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해 7월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금마도서관은 판소리 5바탕, 웃고 우는 이야기 강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화 공모 사업으로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란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구강보건센터는 9일부터 20일까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칫솔 바꾸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5도, 익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9도에서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익산은 낮 기온 29도로 덥겠습니다. 군산은 낮 기온 27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